당신은 가장 중요한 말을 가장 늦게 합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침대 옆에 앉아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마웠어요.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다음에 할게. 지금은 아니야. 다음은 오지 않습니다. 장례식장. 영정사진 앞에 섭니다. 이제 말합니다. 사랑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듣지 못합니다. 당신은 무릎을 꿇고 울면서 묻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못했을까? 이것은 아버지만이 아닙니다. 친구에게, 연인에게, 가족에게. 우리는 가장 중요한 말을 가장 늦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영원히 하지 못합니다.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힘들었지. 이 간단한 말들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우리는 진심을 숨길까요? 그리고 왜 그것을 후회할까요?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의 가장 슬픈 역설 앞에 섭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감사한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후에야 말합니다. 2500년 전 공자는 인을 가르쳤습니다. 인간다움, 진심으로 대하는 것. 하지만 그조차 말했습니다. 말을 실천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현대 심리학은 이것을 감정 억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후회를 남깁니다. 당신이 진심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용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 가지 실험을 해봅시다. 지금 당장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 당신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거야. 할 수 있나요? 대부분은 못합니다. 갑자기 왜 그래? 이상해 보일 것 같아. 오글거려. 창피해. 심지어 그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한 연구를 봅시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부모에게 사랑한다고 얼마나 자주 말하나요? 성인의 60% 이상이 1년에 한 번도 안 한다, 또는 거의 안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 우리 가족은 그런 말 안 해. 어색해. 하지만 같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무엇을 후회할 것 같나요? 90% 이상이 더 자주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인이 무엇인가? 제자들은 답했습니다. 사랑입니다. 친절입니다. 도덕입니다. 공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마라. 하지만 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군자는 말에 어둡고 행동에 민첩하다. 이것은 종종 오해됩니다. 말을 적게 하고 행동을 많이 하라는 뜻으로. 하지만 늘의 진짜 의미는 말에 신중하다입니다. 공자는 말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말은 가볍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은 책임입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신중함이 침묵으로 변합니다. 책임감이 회피가 됩니다. 우리는 말을 너무 신중하게 생각한 나머지 아예 하지 않게 됩니다. 공자의 또 다른 가르침을 보세요. 부모가 살아 계실 때 예로서 섬기고 돌아가시면 예로서 장사 지내고 예로서 제사 지낸다. 여기서 핵심은 살아 계실 때입니다. 공자는 강조합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잘 대하라고. 돌아가신 후의 성대한 장례보다 살아 계실 때의 작은 효도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현실은 우리는 살아있을 때
소홀히 하고 돌아가신 후에 성대한 장례를 치릅니다. 살아있을 때 사랑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장례식에서 울며 말합니다. 공자가 경고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공자의 제자 증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를 섬길 때는 조금 거슬리는 말을 하더라도 공손하게 하고 부모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더욱 공경하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솔직하게 말하되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다른 생각이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손하게. 문제는 우리가 두 극단으로 갑니다. 완전한 침묵 또는 감정 폭발. 중간이 없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할래. 참아야지. 그러다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나는 항상 참았어. 당신은 몰라. 공자가 말한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공자가 말한 것은 때때로 적절하게 존중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현대 심리학의 관점으로 들어가 봅시다. 제임스 페니베이커는 감정 억제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감정을 억제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해롭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질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한 실험을 봅시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트라우마적 경험을 20분 동안 글로쓰기. 4일 연속. 두 번째 그룹은 일상적인 것을 쓰기. 6개월 후 추적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병원 방문 횟수가 50% 감소했습니다. 면역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단지 감정을 표현한 것만으로. 심리적으로도 더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감정을 억제할까요? 왜 진심을 말하지 못할까요? 첫째, 거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고마워한다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취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진심을 말하는 것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것을 취약성의 역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연결을 갈망하지만 연결되기 위해 필요한 취약함을 두려워합니다. 둘째, 사회화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남자는 울면 안 돼. 감정적으로 굴지 마. 프로페셔널하게 행동해. 특히 한국 문화에서 감정 표현은 약함, 미숙함, 통제력 부족으로 여겨집니다. 셋째, 완벽주의입니다. 내가 진심을 말하려면 완벽한 순간이어야 해. 완벽한 말로, 완벽한 타이밍에. 하지만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미룹니다. 다음에 할게.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하지만 다음은 너무 늦거나 오지 않습니다. 넷째, 익숙함의 함정입니다. 저 사람은 이미 알고 있어. 말하지 않아도 알아.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심리학자들은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이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극적으로 과소평가한다고. 당신이 그 사람은 이미 알아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나는 중요하지 않은가 봐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친밀할수록 말이 줄어든다고. 언어학자들은 언어 경제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부부를 보세요. 처음에는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10년 후, 저거, 그거,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요한 것도 생략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해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잖아. 고마워를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잖아. 미안해를 말하지 않습니다. 말 안 해도 알지. 하지만 타인은 모릅니다. 그들은 추측할 뿐입니다. 그리고 종종 잘못 추측합니다. 자, 이제 공자와 현대 심리학을 연결해 봅시다. 공자는 말합니다. 인, 진심으로 대하라. 그리고 서, 자신의 마음으로 남의 마음을 헤아리라.
심리학은 말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라. 억제는 해롭다. 둘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진심을 전하라. 그리고 때때로 그것은 말로 해야 한다. 공자가 말한 늘은 침묵이 아니라 신중함입니다. 말하되 생각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못 이해했습니다. 신중함을 침묵으로, 존중을 회피로, 예의를 억제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말하세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마세요. 적절한 순간은 지금입니다. 아버지, 커피 드릴게요. 그리고 항상 감사했어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둘째,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고마워보다 어제 내가 힘들 때 들어줘서 고마워. 사랑해보다 내가 나를 믿어줘서 정말 고마워. 그래서 널 사랑해. 구체적일수록 진심이 전해집니다. 셋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사랑해가 어렵다면 오늘 날씨 좋네. 같이 있어서 좋아부터 시작하세요. 감사 일기를 쓰세요. 하지만 혼자 쓰지 말고 그 사람에게 보내세요. 오늘 당신이 해준 작은 행동이 나를 행복하게 했어요. 넷째, 취약해지는 연습을 하세요. 나는 지금 취약해. 그래서 이 말하기가 어려워. 하지만 말할게. 이 전제만으로도 상대는 당신의 진심을 느낍니다. 다섯째, 후회를 상상하세요. 만약 이 사람이 내일 사라진다면 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이길 원하나? 잘 가. 나중에 봐? 아니면 사랑해. 고마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지금 말하라. 여섯째, 문화를 바꾸세요. 우리 가족은 그런 말 안 해라면 당신이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가족이 이상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한 연구를 보면 한 사람이 감정 표현을 시작하면 점차 가족 전체가 변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나도 말하고 싶었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지금 하세요. 지금. 영상을 멈추세요. 전화하세요. 문자하세요. 갑자기 생각나서. 너한테, 당신한테 고마워. 사랑해.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색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자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고듬에 있다. 곧지 못하고 살아남는 것은 요행일 뿐이다. 고듬. 진실함. 공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세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이것이 인입니다. 이것이 인간다움입니다. 오늘 밤 이것을 해보세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세 사람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물으세요. 나는 이들에게 언제 마지막으로 진심을 말했나? 기억나지 않는다면 너무 오래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에게 연락하세요. 전화든 문자든 만나든. 갑자기 생각났어. 너를, 당신을 사랑해. 고마워. 어색할 것입니다. 오글거릴 것입니다. 상대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들이 떠난 후에 당신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진심은 가장 늦게 전해질까요?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거부를, 어색함을, 취약함을.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진심을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공자가 말했듯이 부모가 살아 계실 때 잘 대하라. 돌아가신 후의 성대한 장례보다. 심리학이 말하듯이 감정을 표현하라. 억제는 당신을, 관계를 병들게 한다. 지금, 늦기 전에 진심을 말하세요. 왜냐하면 가장 슬픈 말은 사랑했어요가 아니라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깊은 심리적, 철학적 통찰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영감과 소중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